정치 고수다. 오늘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국회 얘기 먼저 해볼게요. 예. 이제 22대 국회가 여야 대치 끝에 드디어 이제 상임위로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뭐 그 승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네. 저 민주당이 너무해라고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패배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다만 아쉬웠던 거는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이게 자율성이 좀 있었냐 협상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쪽 그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가령 법사위가 저런 상원 내지는 뭐 저런 특별한 그 상임위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는 얘기를 뭐 지난번에도 법사위가 했고 그래서 그걸 뭐 지금 김진표 의장이 또 이어서 우원식 의장도 지금 뭐 그 법제위 이제 사법위 이렇게 좀 이걸 나누는 게 어떠냐 나누든지 자꾸 심사위를 각 상임위 지금 국회 요번에 법조인만 20%가 너무 과다대표돼 있긴 한데 60몇 명이 들어왔잖아요. 예? 각 상임위마다 법조인들이 다 들어와 있다. 그럼 무슨 법사위에서 그 자꾸 심사한다고 해가지고 남이 다 합의 처리한 법안까지 붙잡고 있고 했던 저 나쁜 관행이 사실은 이게 17대 이후에 이제 생긴 거예요. 그전엔 그 법사위 가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내 그때는 총무가 저거 배정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억지로 보냈던 자리예요. 억지로 보냈던 자리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줬더니 사실상 사보타지가 좀 심했거든요. 그 법안을 거의 통과를 못 시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 법사위원장 줬다가는 잘못하면 이것도 우리가 엄청나게 그 바가지로 욕을 먹을 거다 해서 그랬다면은 예를 들어서 운영이라도 뭐 노라고 하든지 뭐 그 정도의 그 타협을 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나중에 가서 뭐 1년 하자고 했던 게 이제 그 거부가 됐는데 그 모양 사납고 원래 저 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1년씩 하자 번갈아 하자고 했던 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래 그건 법사위 가져가는 대신에 그런 운영이라도 달라.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번 그런 얘기도 했대요. 처음에는 법사위 달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운영위만 좀 주면 안 되냐 했다가 안 되니까 1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근데 그거는 뭐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좀 뒷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나오겠죠.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야, 민주당이 너무 야박했다라고 비춰지는 거는 결국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일단 저쪽이 그냥 하나도 못 얻고 들어왔다. 그래 이제 추경호 대표는 뭐 어디 사의 표명하고 백령도 가 계시죠. 사라지고 했는데 그 과정들이 이제 좀 나와서 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그거 뭐 저렇게 그 야박해. 예를 들면 의석 차이는 지금 뭐 70석 뭐 이렇게 난다 해도 득표율 차이는 5.4%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0.73%를 이겨가지고 저렇게 야당을 상대도 안 하고 했던 게 이번에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여갈 거라고. 그 쌓여가는데 이 가령 이런 원구성 협상에서도 야, 그거라도 운영이라도 좀 달라고 법사위 줄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였다면 다 이랬다고 한다면은 아마 민주당이 좀 또 여론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뭐 복싱에서 왜 심판들이 이렇게 점수 다 매기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을 거다. 다 평가를 한다고요. 이게 마이너스 점수가 됐을 수도 있다. 됐을 수 있죠.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7개 상임이라도 받은 건 현실론이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야당이 전술을 잘 썼죠. 그 입법 청문회라는 걸 가지고 저래 놓으니 그리고 또 여당이 어떻게 장외에서 국회를 보이콧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당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사의 표명하고 지금 백령도 가 계시는데 의원들은 재신임 요청을 한 상태예요.
뭐 재신임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일 걸로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 선거도 해야 되고 또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냐 뭐 이런 현실론적인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하겠다는 사람이야 원내대표는 다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합니까? 지금 이런 거대 야당을 만약 진짜로 상황해야 그만둔다 그러면 네, 네. 하고 싶은 사람이야. 나올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다 네, 정치하는 네. 사람은 네. 이 원내대표는 네. 한번 도약하는 이 큰 적이 되기 때문에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네. 하고 싶어 하죠. 이 범야권 192석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어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총선을 이렇게 심판을 네, 당하면서 네, 네. 국민 다수의 네. 이제 여론이라고 한다면 네. 뭐 야당 대표 하나 만나서는 또 어떻게 보면 그 뭐 나중에 뭐 그때 뭐 메신저를 했다는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좀 비굴한 소리 모습까지 보여서 네. 좀 많이 달라질래나 했더니 이번에 전당대회에 네. 개입하는 거나 네. 개입하고 있다고 보세요? 개입했으니까 갑자기 남 도와주겠다고 하는 친구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네. 한 사람만 이렇게 왕따 놓고 하는 건 그 뭐 안 봐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아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이미 개입이다. 예, 그러면 네. 그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원래 이 국회는 네. 좀 당과 국회 문제는 당의 좀 자율성을 존중해 줘.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한 모습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내막은 잘 모르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마 저러는 것도 그 남들이 다 그래요. 자율성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아마 용산이 네. 이러한 문제까지도 많이 개입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속도 상하고 많이 그래서 아마 저런 게 아닐까 이렇게 네, 그건 네. 짐작해 봅니다. 네. 예. 아까 그 입법청문회 말씀하셨어요. 그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면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올 수 없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문회 보셨죠? 예, 뭐 다는 안 보고. 네. 뭐 어디 아유 그 보다가도 돌리게 돼 있지 그거. 왜 돌리셨어요? 아유 그 가관이었잖아요, 가관. 네. 그리고 네. 저런 지금 제가 아까 네. 하나하나 지금 실점을 한단 말이지. 네, 그 네. 복싱 심판들이 네, 네. 뭐 누가 강펀치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다 하듯이 하는데 그날 물론 네. 뭐 증인이 선설 거부하고 그것도 네. 저 거짓말 하려고 저러는구나. 저 뭔가 감출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그거 그대로 점수 따는 거예요. 국민 심판들이 보기에 저거는 거짓말 하려는 거구나 하고 다 이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번에 그 선서 거부한 거는 네, 예. 아예 뭐 무슨 핑계를 대고 네. 뭐 불출석을 하든지 하지 와서 선서 거부한 거는 뭐 그 또 그들의 권리니까 네, 할 수 예. 있죠. 네, 옛날에 네. 또 그런 예도 있었고 네. 근데 그걸 대하는 뭐 무슨 그 10분간 뭐 나가 있으라든지 퇴장을 시키고 왜? 네. 그렇게 모욕을 주고 하는 것도 네. 지금 다 점수로 아마 상당히 마이너스 점수를 네, 많이 땄을 건데 거기에다 또 그래도 제일 원로란 사람이 그러면 좀 쪽지를 보내서라도 말리고 네. 이러면 우리가 점수 너무 하지 마 이럴 사람이 거기다가 장단을 맞추는 걸 보고 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수사 외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좀 드러난 면도 있고 증인 선서 거부하면서 뭔가 숨기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게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게 마이너스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의들 걸 선서 거부니 이런 데서 그 소위 포인트를 좀 네, 딸 게 꽤 네, 있었잖아요. 네, 대목이 네, 네. 이번에 청문회에서. 그런데 그 태도나 뭐 이런 거, 네. 거친 태도, 네, 네. 이런 거로다가 상당히 좀 빛이 발했죠. 네. 그 청문회에서 그 얻을 수학에 수 있는 거를 수학에 비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계속 입법 속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수순으로 가는데 재의결을 하기에는 범야권만으로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소위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복귀를 한다고 해도 지난 21대 국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후반기에 보자면은 당의 자율권이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해보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저하고 국회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관들한테 맡기겠다. 그럼 장관들은 그래도 예산을 갖고 있고 뭐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렇게 좀 협상이 가능하다. 이게 뭘 들어주고 예산을 따야 되니까 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가령 우리 정부가 우선 저기 돈이 있냐. 그리고 뭐 저기 대통령한테 좀 특활비니 이런 걸 가지고 좀 쪼개주고 또 특교세, 특별교부세 쪼개주고 하는데 그것도 일체 못 쓰게 했어요. 그렇다고 무슨 정보가 있냐. 우리가 검찰을 초기부터 검사와의 대화한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검찰하고는 이래 됐는데 혹시라도 검찰에 그 뭐 누구 그거 좀 덮어줘라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처음부터 출범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그 야당 의원들을 만나면은 줄 선물이 요만큼도 없는데 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의원들은 그래도 내가 정무수석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하는 것 자체가 갖는 또 효과도 있는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그리고 정무수석을 저 하나 하고 나서 없애버렸잖아요. 그 1년 제가 있고 나 간섭을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렸어. 자율성을 좀 줘야 된다. 당에 다 맡겼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어요. 상임위 간사끼리 서로 대충 이제 합의점을 찾는데 또 꼭 정무수석실에서 그거 안 돼. 뭐 이런 예를 제가 19대 때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용산은 그 간섭의 정도가 꽤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도 안 만나는 그 용산이 별로 이렇게 여야가 그 협치를 하거나 좀 합의하는 걸 뭐 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됐어 내가. 그러니까 당선자들 연찬회인가 뭐 어디 가가지고 거부권하고 예산권 믿어. 뭐 그러니까 기죽지만 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를 가서 하고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게 그대로 보여준 모습 아니었어요. 그 연찬회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저쪽이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근데 그러니까 여야 협치가 되려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당의 자율성을 부여를 해야 이 고리가 끊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대통령실에서 그 간섭하면 될 일도 안 돼요. 국회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 국민의힘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동훈 후보가 낸 최상병 특검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총장님? 글쎄, 물론 그 얘기에도 어폐는 좀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 원래 이런 권력의 이건 핵심부하고 관련됐다고 보여지는 거는 야당이 특검 추천했 예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특검 법안이 뭐 그렇게 잘못된 법안도 아니에요. 아닌데 뭐 그러한 얘기는 좀 들어갔더라고요. 민주당 안은 자기도 절대 반대. 민주당 안은 반대지만. 뭐 근데 그런 예는 뭐 그동안 그러고 저는 이건 그렇게 추천권을 갖는 게 하등 그 하자 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거부권에 가로막히느니 그 제3자가 추천하는 안이라도 하여튼 그 낸 거는 그나마 진일보 한 거다 이래 봤는데 그 후에 뭐 다른 후보들이 저걸 가지고 나오는 태도와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저거에도 용산이 뭐 상당히 발끈한 걸로 비춰지잖아요. 지금 나온 게.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동훈 지금 후보는 아주 그 대담한 결심을 했다고 봐야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고려도 해볼 만하다는 게 총장님 입장이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여기 낸 법안이 있고 그 한동훈 후보가 지금 낸 안 가지고는 저러면 이제 접점이 찾아지죠. 그렇게 되면 좀 고려도 해볼 만하다. 거부권 행사로 막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통과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당연하죠. 거네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사퇴를 하고 이제 연임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 한 며칠 전에는 또 네. 이재명 대표가 아마 대표 연임 안 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들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야 그래도 좀 현명하게 좀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하여튼 뭐 더군다나 얼마 전에 당규 개정까지 했잖아요. 네. 그 융통성을 두는 그 임기에 예외 규정 두는 예외 거. 규정 그 모양이 또 너무 아주 안 좋았고 그래서 뭐 그랬더니 결국은 뭐 연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게 본인이 좀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리스크도 걸려 있고 뭐 또 더구나 3년 후에 대통령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과연 제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권 말씀하셨는데 네. 대권에 도움이 안 되죠. 안 된다고 당연히 보세요? 안 되죠. 아니 저렇게 당의 무슨 다양성도 지금 다양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뭐 일극 체제라고 하잖아요. 저게 당 지지율이 저래 가지고 좀 올라가겠어요. 지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추대가 됐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연임 수순이다라고 할 때 지금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지금 하는 거는 차곡차곡 좀 포인트 이렇게 쌓고 있다. 또 포인트를 쌓고 있다. 쌓고 있죠. 감점 포인트로. 네. 예. 나오실 분이 계실까요? 전당대회? 없을 것 같아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거 지금 나가봐야 네. 들러리 서주는 건데. 예?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 한 번 나왔던 젊은 친구를 저렇게 가혹하게 소위 참사를 당한 셈인데. 예? 누가 아니 뭐 그렇지만 않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 안 나온다 그러면 좀 나올 만한 중진들 한번 자기도 도약을 하려고 그러면 좀 모험을 해야 되고 그렇죠. 한데 당 대표로 하시면 존재감을 보이셔야죠.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붙으라 그러면 너 약간 돌았냐 뭐 이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부담이 돼서 나올 사람이 없을 거다. 네. 다른 주제 한번 여쭤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 개헌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헌특위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번에는 가능성이 뭐 좀 역대 있다고 의장들이 보세요? 계속 그걸 해왔는데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회의장단을 뭐 관저로 한번 초대해서 저녁을 먹을 때도 그때 김진표 의장이 이 개헌 얘기를 또 했더니 이건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제도하고 같이 합시다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번엔 뭐 정말 그야말로 7공화국의 문이 열리나 하는 기대도 꽤 했고 그러고 6개월 후에 1월 1일에 대통령이 특정 언론하고의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거는 역대 의장단뿐만이 아니라 여야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견해 차이가 있죠. 특히 개헌 문제라는 게 뭐 폭을 얼마나 할 거냐 뭐 등등 많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그 개헌과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아마 당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뭐 그랬는지 나중에 선거 한 6개월 총선 6개월쯤 앞두고 아이고 그 선거제도 문제는 당하고 일어나셔 나는 이제 의견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선거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장대로 했으면 이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우원식 의장도 윤 대통령 만나서 개헌 필요성 얘기는 했다고는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 그럼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 걸로 보세요? 근데 한다 그러면 그건 1년 임기 단축해서 지방선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맞추는 게
제일 안 그러면 저 4 곱하기 5 하면 20 아니에요. 그 주기를 맞추려면 20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게는 또 쉽지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개헌 얘기가 항상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그런 과정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